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국토법이 조금 그래도 어려운데 다른 과목도 많이 어렵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배우실 그래도 요 도시개발법은 한 6개 나오는데 4개에서 5개 맞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약간 더 쉽습니다. 자, 먼저 말 그대로 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도시개발법. 우리 국토법이 12개인데 딱 반입니다. 얘가 이제 6개.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하나 나오고 거의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잘 봐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우리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이런 땅들은 바로 개발이 가능하니까요. 이게 이제 지가가 오늘 땅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거 수용을 한다든지 또 나중에 바꿔준다든지 그랬을 때 상당히 좀 부담될 겁니다. 바로 이제 우리 한 복판에서 무슨 큰 사업을 하고 자,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만만치 않을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적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 꼭 조심하실 게 보존 녹지에서 보존 녹지는 절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보존 녹지, 왜냐면은 녹지를 보존해야 되는데 그것도 갈아엎어 갖고 막 신도시를 만들고 이거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요 보존 녹지가 주거지역이 있다 보니까 도시지역이 있다 보니까 우리 도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도시개발법에서 보존 녹지 이걸 갈아엎어서 신도시를 만들고 그럴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 안 나와. 막 얘가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 너 엉뚱한 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연 녹지. 근데 자연 녹지 정말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생각하시면 여기 자연, 요놈 자연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 녹지는 개발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녹지를 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존 말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이 도시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개발할 땅이 아예 없네. 그러면 녹지를 자연스럽게 풀어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경매 배우실 때 경매 물건 나중에 합격하시면 지금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나중에 자연 녹지, 계획 관리 이런 땅들 아주 괜찮습니다. 바로 개발이 가능해요. 그래서 좋은 땅, 아예 돈 안 되는 땅 딱 구분해서 근데 얘는 또 비싸고 낙찰 받으려고 해도 자, 그렇게 크게 싸게 낙찰 절대 못 받습니다. 경매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저거 좋은 거다. 집 짓는다, 상가 짓는다, 공장 짓는다. 바로 개발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경쟁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낮게 낙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 녹지 그리고 이제 보생자 그랬으니까 창고라도 짓고 농업적인 생산이라도 하고 그죠? 생산 녹지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조금 배웠는데 약간 또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니까 녹지는 녹지인데 농업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땅. 그럼 여기 이제 벌써 건폐율 얼마더라, 용적률 얼마더라 이런 것들도 헷갈리고요. 반드시 하나가 꼭 나오고 우리 실무하실 때 확인 설명서에다가 요거 몇 %야 건폐율? 자, 건축 면적입니다. 그죠? 20% 땅을 덮을 수 있는 건축 면적 다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20% 그럼 100평이면 20평만 쬐끄맣게 해갖고 모양 안 나오네. 그러므로 웬만하면 좀 적정하게 크게 지어야 괜찮은데 그리고 생산 녹지도 20밖에 안 돼. 근데 용적률이 다릅니다. 용적률 용적 80 아니면 100 그랬습니다. 자, 어느 놈은 80 아니면 100 그래서 요 보존 녹지는 80 근데 요 놈도 꼭 80 같은데 그죠? 100이었습니다. 엄청 잘하시네 그냥. 아까 죽는 소리 하시더니 그 얘기입니다. 그죠? 생산 녹지 그죠? 기억나요? 자, 이러면 절대 안 틀립니다. 절대 안 틀리고 그때 애매했었다. 나중에 이제 또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 왜 또 틀렸지? 내가 이런 걸 틀렸냐? 나 미쳤나 봐. 막 이럴 겁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는 절대 안 틀립니다. 막 트라우마 걸립니다. 내가 그거 틀려갖고 정말 쪽팔렸어 해갖고 막 생각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생산 녹지 그리고 도시지역 외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묶어버렸습니다. 도시지역 그리고 외에 이렇게 이제 쓰는 이유가 바로 계획부터 수립할 거냐 구역부터 먼저 정할 거냐 거기가 한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지역 외 그러면 도, 관, 농, 자 이렇게 4개 용도 지역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도시적 말고 도시적이 아닌 외에 그러면 관 그리고 농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도관농자 이렇게 앞글자를 땄었다는 겁니다. 그럼 관은 뭐지? 관리지역. 그죠? 현재 관리하고 있다는 관리지역 막 떠들어도 괜찮고요. 뭐 제가 틀린다고 째려보지 않고 옥상 가지 않습니다. 그냥 막 떠들어 봐야 됩니다. 조용히 그냥 얘기 않고 계신 분 그분이 꼴 보기 싫습니다. 좀 막 떠들어야 됩니다. 진짜 떠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 가갖고도 손님들한테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 틀려보고 자꾸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막 계약서 쓰기 전에 막 저녁 내내 애들도 앉혀놓고 피자 사준다고 엄마 잘하니 하면서 설명도 막 해봅니다. 진짜로 막 지도도 막 내려놓고 그냥 거기다가 막 설명해주면서 잘하냐 알아듣겠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괜히 또 피자 먹으려고 알아듣겠어 이제 이러면은 여놈들 봐라 해갖고 좀 진짜 얘기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브리핑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좀 근사하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계약하겠다. 자, 올 때는 할까 말까 그랬었다가 설명 들어보니까 괜찮네. 그냥 무조건 좋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려고 왔다가도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또 나를 또 사기치나 이럴 겁니다. 근데 수익률이 어쩌고 지역 분석이 어쩌고 못 알아들어도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요. 뭘 사려고 하는 사람은 유튜브 다 떠들어보고 네이버 검색하고 물어보고 옵니다. 잘못 설명하면 저것도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농림지역이 막 무조건 좋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농지연금, 산지연금 이런 것도 있어갖고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 하나 해놓으면 괜찮습니다. 경매로는 막 땅이 아예 그냥 굴러다닙니다. 30%에 1억짜리 2, 3천에 막 가져갑니다. 줍줍입니다.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 저기 수도권에서도 지금은 이제 아파트 가고 투자하기가 어렵다. 진짜 생각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뭐 강의하니까 무조건 올라요. 이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까지는 그래도 갈 줄 알았더니 요즘에 20, 30대 애들 생각이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나 전월세 살아. 돈 많이 깨져도 살아. 자, 우리는 어떻게든 월세 50만 원 그걸 막 까무라칩니다. 전세로 살고 또 전세가 싸고 그리고 금리도 낮았으니까 어떻게든 아꼈는데 요즘에는 아예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기다 집값이 수십억 가는데 이거 언제 모으냐고 그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예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딴 쪽으로 또 투기를 하고 그리고 땅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땅은 절대로 속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오르고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땅 하다 무조건 도로 확보해야 돼. 우리 건축법 배울 때 이제 배울 거야. 그리고 농사 짓는 농림지역. 근데 요 림에는 산림도 있습니다. 그냥 농지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농림지역. 그리고 정말 이제 하면 안 되고 저도 너가져 해야 될 자연환경 보전지역. 정말 제일 안 좋은 땅. 딱 순서대로네. 도시적 제일 좋고 그리고 관리적 괜찮고 근데 이 관리적은 도시적이 되기도 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으니까 농림으로 가기도 하고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생계 해가지고 보전 그러면 요리 가겠네. 그리고 생산 요리 가겠네. 근데 계획관리 그래서 좋다는 게 도시적이 될 땅입니다. 엄청나요. 건폐율도 40, 20이 아니라 딴 놈들 다 20입니다. 더블. 거기다가 용적률도 100. 자, 그렇게 해서 땅도 엄청 클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아주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하시면서도 이제 나중에 실무 가시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왜 돈이 되는지 얘기입니다. 아니, 돈 되니까 왔지. 내가 심심해서 왔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돈이 되나? 이런 쪽으로 아예 나중에는 확 돌려서 합격만 먼저 하고 그러니까 그 40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거 20이 갖고 있는 거 이런 의미 중심 상업적 1500% 높게 짓잖아요. 이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냐고 그럽니다. 근데 엄청 비싸다고 비싼 가치 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런 거 근데 진짜로 요런 거 소개하시면서 괜찮아요. 그리고 괜찮기를 뭘 괜찮아? 나중에 칼 맞습니다. 진짜 칼 맞아요. 그리고 안 괜찮아. 이제 알았어 해갖고 주변에서 또 알고 이제 어쩌다 계약했는데 알았어. 이제 너는 죽었어.
그직하지 말라고 막 난리가 납니다. 아주 1인 시위합니다. 저가 아주 사기꾼 미은이라고 해가지고 욕 뒤지게 얻어먹습니다. 아니 욕 먹으면 그냥 100살은 넘게 살 거요. 근데 고생스럽게 살 거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맨날 사람들이 저거 사기꾼이라고 째려보고 난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도시개발부에서 이제 먼저 첫 번째 우리 문제가 이제 먼저 원칙이 전번에 약간 했었는데, 먼저 계획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구역을 정하고 그럽니다. 지금 막 엉망이라는 겁니다. 막 임야도 있고 이제 그리고 막 여기에 농사도 막 지어놓고 그럽니다. 이렇게 농진학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산림 이런 게 이제 비싸고 사람 안 살잖아요. 여기다가 신도시 만들기 정말 좋잖아요. 한 복판은 안 되고 그럽니다. 우리 주변에서 약간 가까이 있는데 이런 쪽에서 이제 바로 이런 것들 밀어버리고 개발하자. 개발계획. 왜냐면 좀 이따가 이제 사업 시행자가 사업해야지. 그러면 실시계획. 이러니까 그거 갖고도 누가 상전이요? 누가 상위이니? 이런 것도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상전한테는 부합해라, 적합해라. 그러니까 자,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럼 이제 개발입니다. 실시 이러면 안 됩니다.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 딱 요까지 할 거야 라고 우리 재건축도 그렇습니다. 구역을 먼저 선을 그어 놓습니다. 어디까지 할 건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역을 지정을 하고 근데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계획부터 먼저 수립을 하고 나서 구역을 지정하는데 근데 항상 우리 시험 문제는 예외에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외. 근데 아니요. 거꾸로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항상 매년 시험 문제 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역을 그럼 어디서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맨날 어디 막 주거지역에서 그렇다네 이런 소리를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진짜 입니다. 자,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왜냐면 땅값이 갑자기 저기 개발한대요 그러면 날 리가 없습니다. 다 뛰어듭니다. 갑자기 나무 심고 그리고 막 건물 짓고 보상 많이 받으려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멍하니 있으면 바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진짜 막 심어요. 그입니다. 막 심어요. 갑자기 없었던 사과나무가 막 등장하고 사과나무는 안 비쌉니다. 정말 비싼 나무 몇백만 원짜리 가서 쫙 깔아 놓습니다. 그것도 그냥 수백 그룹 깔아 놓습니다. 보상금 진짜 장난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꼼짝마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역을 지정한 후에 이제 개발 계획이 두 개 있다고 했어. 계획입니다. 실시계획 말고 개발 계획. 자, 그러면 이제 얼른 한번 와보실까요? 좀 더 이제 교재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건데 한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거 맞춰야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예외를 먼저 한번 와보실까요? 먼저 어떤 땅은 구역을 먼저 정해놓고 기습 꼼짝 못하게 구역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함부로 못 사. 그럽니다. 토지걸 허가고요. 실거주 안 하려면은 아예 집을 살 수도 없습니다. 꼼짝 못하게 해버립니다. 구역을 정해놓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하는 땅은 여기서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비싼 땅이다 그럴까요? 근데 이거 잘못 생각하면 꼭 거꾸로 갑니다. 꼭 내담만 피해 다녀 막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싼 땅 그죠? 싼 땅 비싼 땅이 아니라 그리고 요것도 이제 생각해서 이제 나중에 한번 틀려봐야 되는데 그냥 얼떨결에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시험지 문제 나오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싼 땅 아니 비싼 땅은 개발계획 수립할게요. 이미 1억 2억 막 갑니다. 평당. 그럼 이제 그러면 막 더 오를 건데 너무 부담스러워 갖고요. 그런 것들은 걱정도 안 해. 근데 정말 싼 땅 막 평당 2만원 3만원 난리가 없습니다. 지금 호주머니에서 그냥 돈 그냥 바로 그냥 통장에 5천만 원 있으면 꽂아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부터요? 구역부터 먼저 정해놓고 싼 땅은 진짜 싼 땅은 큰 일 난다는 겁니다. 자, 싼 땅은 그리고 요런 사업을 많이 할 건데 비싼 땅은 사업을 못해요. 그럽니다. 그리고 이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사람이 잔뜩 들어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을 어떻게 내보내요? 적정한데도 보상이 안 됩니다. 보상이 한 서너 명 되고 다 들어 누워 있습니다. 돈 더 달라고. 그리고 이 엄동설 안에 나보고 어디 가라고 그럽니다. 안동보다 더 내려가라고 나 죽어 그냥
내 눈 안에 그냥 아예 흙 들어가도 아예 진짜 눈에다 흙을 뿌려도 안 나갑니다. 진짜 못 나가요. 그러니까 특히 또 나이 드신 분들 진짜 어떻게 움직여요. 우리 젊었을 때 20, 30대 그냥 부다닥 하면은 이삿짐센터 불러가고 가볍게 이사합니다. 근데 어르신들 그러니까 지금 걷기도 힘든데 지금 어디를 가라고 어디를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 재건축할 때도 그 노인분들이 죽어도 또 이제 귀가 안 들려갖고 못 알아들어요. 뭐 한다는데 뭔지 몰라 그냥. 또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나중에 막 4분의 3 이런 것들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무슨 땅? 싼 땅. 이렇게 싼 땅. 지가가 정말 아주 엄청나게 싼 땅은 꼼짝만. 먼저 구역부터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저거 개발해야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요런 싼 땅, 요런 싼 땅입니다. 근데 비싼 땅은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원칙은 계획부터 수립한 다음에 원래는 구역을 지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공모했을 때도 공모. 이제 공모를 해서 이제 한번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한번 사업할 사람 손들어. 이런 것들은 구역부터 먼저 정해놔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계획을 수립하지. 아직은 계획을 수립할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언제 계획이다. 또 잔뜩 오르니까 먼저 구역부터 정해놓고 나중에 계획 하셔야 됩니다. 이제 구역은 이제 정해놨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업을 합시다. 사업. 구역 정해놨으니까 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업을 할 사람 이렇게 사업 시행자. 뭐 이건 어렵지 않고요.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사업 시행자. 근데 사업 시행자 종류는 암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괜히 그냥 4개, 7개 막 배웠네. 아니, 그거 의미 없고 이렇게 민간도 있고 공공도 있고. 사업을 민간도 하고요, 공공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험문제 정말 아주 간단하게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없다? 그죠? 있다. 공공이 그입니다. 민간한테 맡겨놓으면 난리 부르스 그입니다. 이것들 그냥 쓸데없는 짓 잔뜩 해갖고 돈만 빼먹고 또 아파트도 순살 아파트가 나오고 아니 철근이 없는 순살 아파트. 진짜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뭐 개 맛살도 아니고 어떻게 철근이 없습니까? 철근이 진짜 소름 돋아요. 어떻게 건물이 됩니다. 그 큰 건물에 하중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지진 아니요 위험해 보여요. 우리 예전에 포항에서 지진 났을 때 진짜 아주 난리가 났죠. 저도 이제 거제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밤이었는데 진짜 건물이 흔들렸어요. 우리 여자분들 소리 지르고 나가고 난리가 없었습니다. 저 이제 쪽팔려 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흔들리니까 요거 잡고 있었는데 진짜로 흔들렸다니까요 건물이. 와, 그렇죠. 예. 와 진짜 그러면서도 생전 살면서 와 기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포항에 이렇게 도시형 생활 줄 때 막 이런 게 딱 이렇게 꺾여 갖고 이렇게 서 있는 경우도 진짜 있었습니다. 건물이 이거 그대로 그냥 푹 무너졌으면 이거 어떡할 거야. 그 안에 내용물을 어떡할 거야 우리 사람. 이 정도로 진짜 겁이 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순살 아파트 이렇게 이제 꺾어서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은 그래도 철근이 있으니까 버텼죠. 그럽니다. 어떻게 아파트에 이렇게 시멘트에 철근이 없냐고. 철근이 됩니다. 이것도 몇 개 있으면 진짜 큰일 날 건데 진짜로 이게 위험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것도 시공사가 아주 좋은 브랜드급이었는데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공사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또 이런 거 등장할 건지 멘붕입니다. 그리고 물어볼 수도 없고 저걸 어떻게 한번 중간에 어떻게 해볼 수도 없다 보니까 너 철근 들었니 안 들었니 얘한테 물어보면 뭐 답을 하냐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사용 승인이나 준공검사 이렇게 하면서 다 봐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지 않고 그리고 이거 감리자가 이제 감리도 다 하면서 요거 다 보고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을 도대체 어떻게 넘겼는지 입니다. 자, 돈을 진짜 받아먹고 넘겼는지. 자, 지가 안 사니까 이제 이렇게 했겠지만 진짜 자기가 산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냐고 진짜. 이건 진짜로 살인미수입니다. 살인미수. 저도 법이 없어 알지만은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민간도 있고 공공도 있고 근데 뭐 종류가 여기 4개 뭐 여기 7개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공공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무슨 동의를 자꾸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겁니다. 근데
공공한테, 국가한테, 공공한테 동의를 받아봐라. 토지 면적이나 토지 소유자 총수의 뭐 3분의 2가 어쩌고 2분의 1이 어쩌고 이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그런 동의 숫자는 아예 얘기 않고요.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공 동의를 받을까 안 받을까요? 저 국가 안 받는다. 그죠? 상식적으로 아니 국가를 못 믿어. 그죠? 사실 우리를 못 믿어. 못 믿긴 한데 그래도 여기는 믿을 수 있어. 근데 요놈들이 진짜 걱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분의 2, 2분의 1 이런 동의를 얻어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걸 바꿔치기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람 수에다가 3분의 2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요 면적이 더 중요합니다. 면적. 지금 뭐 사람 살지도 않아요. 이러고 밀어버리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토지 소유권자 말고 면적의 얼마 그리고 사람의 얼마 이런 동의수를 맞춰서 와야 알았어 너 사업해 라고 시행자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 사업 시행자가 지정돼서 이제 계획을 또 하나 수립하는데요. 여기 이제 개발계 아까는 개발계 근데 사업을 실시한다. 뭔게 실시. 요거 이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실시계획입니다. 사업 실시. 벌써 헷갈립니다. 자, 그럼 이제 위에 있던 개발 계획과 같은 계획인데 개발 계획과 그리고 요 실시 계획은 누가 상위일까요? 누가 상위? 요놈 말고 요놈. 앞으로 저기 신도시 이렇게 개발할 거야. 그러면 좀 추상적이지만 여러 내용들을 넣어놨겠죠.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 따라야지. 이거 상전인데. 그냥 요 아래 쫄따구가 그냥 아예 그냥 저기 장별 몇 개 되신 분한테 막 함부로 그냥 맞짱 뜨고 야자하고 이러면은 총알 날라올 겁니다. 진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개발 계획이 더 상위입니다. 말이 안 돼. 아예 게임이 안 돼. 입니다. 그래서 요 개발 계획이 당연히 상위권에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 시장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거예요. 거기 크게 신도시를 만들 거예요. 요런 거니까 당연히 상위라는 겁니다. 눈 깔어. 아예 눈도 제대로 못 맞춥니다. 자, 그 정도니까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 방식만 한번 알아볼까요? 사업을 하는 방식. 요게 이제 3개 정도 있는데 한 2개 정도면은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 왔습니다. 자, 먼저 사용. 사용보다는 그냥 여기에서 수용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다 수용해서 땅을 전부 다 모두 다 수용을 해서 자, 그럼 이제 수용할 때 이제 보상 그리고 뭐 네 땅도 좀 사용하자 우리 사업하는데 이럴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보상은 당연히 해주고요. 그리고 보상도 너무 심하게 막 이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시세대로 해주지는 않지만은 감정평가해서 그리고 시세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는 준다는 겁니다. 자, 보통 시세가 한 1억. 중개사무소에 가보면은 거기 땅값 얼마 정도 돼요.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매일같이 거래보고요. 그리고 조금 몇 블럭 지나서 거기를 몇 억에 썼다고 안다는 겁니다. 아, 그럼 거기 면적 얼마고 거기는 도로가 있고 없고 더 좋고 나쁘고 우리 감가수정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론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얼마요? 라고 가격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 가격에 약간 비슷하게 제대로 안 주면은 다 땅 안 내놓습니다. 아주 죽여라 하면서 헌법 소송 가고 맨날 소송 가고 머리깨는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줘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나 소송 갈 거야. 그 소송 가면은 약간이라도 변호사가 또 썬 놈 붙으면은 약간이라도 더 뜯어 먹을 수는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내 재산권이니까 그거 그냥 아예 딱 준 대로 그냥 고분고분 이렇게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맞짱 한번 떠보고 금액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고 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보상. 두 번째 이제 요게 약간 중요한데 토지를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 환지 아주 유명한 소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토지를 사업을 이렇게 다 해놓고요. 이거 엉망이었었죠. 그럼 이제 나중에 구획정리 사업처럼 이제 우리
여기 도대체 막 꾸불꾸불 난리가 없었는데 요거를 사업을 하고 딱 이쁜 땅을 바꿔주는 거.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환지. 근데 면적이 요게 한 500평 정도 있습니다. 500평. 또 500평 정도였는데 그러면 환지로 바꿔줄 건데 여기 이제 아주 도로도 반듯반듯하게 있고 막 학교도 있고 공원도 있고 막 녹지도 있고 잘 돼 있다는 겁니다. 주상공 잘 배치가 돼 있고 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한 얼마 정도 줄까요? 한 400평 줄까요? 아니. 왜냐면은 공사 비용을 나중에 빼고 준다는 겁니다. 공사 비용. 그리고 이제 좋아졌다는 게 여기는 아예 비도시죠. 근데 이제는 아예 신도시니까 여기는 크게 도시지역이 되면서 그럼 이제 땅값이 엄청 올라갈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그마치 거의 10배 가깝다는데 사업 끝내면요 9.3배가 오른다고 합니다. 9.3배. 한 서너 배 생각하셨죠? 그러니까 더 싸. 9.3배. 거의 10배 가깝게 땅이 올라요. 정말 그러니까 난리가 천지개벽수주입니다. 천지개벽수주. 자, 그러면 얼마를 많이 잘라갈까? 반은 기본입니다. 반. 좀 이따 나올 거야. 50%. 근데 심하면은 50%를 넘어서 한 40%만 떼주고 나머지는 지들이 다 가져갑니다. 자, 그 정도니까 엄청나게 많이 떼간다는 겁니다. 그래도 좋아. 그입니다. 아니, 그동안 그냥 숲을 아예 그냥 풀만 잔뜩 있었는데 지금 도시지역이 됐다니까요. 저기다 집도 짓고 상가도 짓고 바로 개발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 좋냐고 입니다. 빨랑 바꿔줘 했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토지를 교환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도 매매, 임대차, 교환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요즘에는 교환 조금 잘 안 하지만요. 옛날에는 물물 교환 많이 했습니다. 땅, 건물, 땅, 토지 이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근데 중개사무소도 교환만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둘 다 잘 안 팔려. 땅 애매하고 건물도 애매하고 그러면 바꿔. 근데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토지 갖고 있는 사람은 건물이 어째 좋아 보이고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동안 소원이었었다 땅 그래갖고 개발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당장 계약서 씁니다. 그러면 두 개 안 팔리고 누구도 못 파는 거 혼자서 조용히 양타 치고 있습니다. 쌍방할 때 중개보수 받고 그리고 중개보수 토지는요 0.9% 바로 때립니다. 한 3억이면 얼마일까요? 0.9, 39, 27 2,700은 아니고 270 곱하기 2 해봐봐. 얼마요? 그입니다. 그죠? 500만 넘어가죠. 자, 그 정도면 짭짤하네. 그입니다. 짭짤하네. 그거 몇 건 써봐봐. 근데 이제 많이 못 쓰는데 한 1년에 서너 건 쓰면 진짜 잘하는 거고 그입니다. 그냥 한 건도 못 쓰는 사람도 있고 그입니다. 근데 이제 금액이 크면 난리 나겠죠. 한 10억대 가봐봐 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거의 2천만 원 가깝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1,800 나올 걸 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개 보수가 토지는 꽤나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법정 중개 보수인데 컨설팅 그입니다. 어제 우리 중개 사무소도 이제 한 8억 3천짜리인데 중개 보수 말고 컨설팅 보수로 해서 1,000만 원을 바로 제가 컨설팅 계약서 쓰고 현금 영수증 끊어달라고 하면 끊어줄 거고 하면서 이렇게 받습니다. 이거 방 찍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근데 왜냐면은 요거 법정 보수 뭐 300 얼마 나오대 양타 쳐봐야 600 얼마밖에 안 나오대 이러면 안 한다네 해갖고 그냥 우리 이제 요 매도 쪽에다가 좀 설득을 해가지고 요거 따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괜찮다는 게 벌써 양도소득세 잘 알아야 됩니다. 요게 이제 중개 보수도 있지만은 필요 경비로 양도소득세에서 빼줘요. 과세 표준에서 낮아져요. 자, 이러다 보니까 필요 경비를 빼줄 것 같으면 자기 세금도 떨어지는데 왜 안 주겠냐고. 그동안 고생했네 해갖고 주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렇게 애매하게 나중에 24, 35, 38, 막 40, 42, 45 가면요 여기 구간이 애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땅 요거 적용되는데 여기 정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몇 천만 원 빼봐봐 그입니다. 세율이 달라진다니까 그입니다. 어차피 국가한테 털릴 건데 요즘 국가가 이제 세금 없다고 아주 국민들도 다 털어내는 것 같은데 그입니다. 안 하던 주차 단속도 막 토요 일요일에도 하고 주차 잘못해 놓으면 수도권 난리가 나요 그입니다.
막 돌아다녀요. 사진 찍어갖고 다 과태료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탈세 아니고 절세입니다. 이상한 거 강의하는 거 아니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로 바꿔주는 방법. 근데 조심하실 게 요 환지는 어떻게 누구한테 얼마씩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요거 환지 계획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환지 계획. 근데 이제 나중에 요거 모두 다 한 90% 넘게 지정권자,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그러면요 지정권자, 그냥 무조건 지정권자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정권자는 이제 먼저 시도지사, 여기서도 시험 문제 냈었고요. 자, 시도지사, 여기 특광시를 얘기하는 거야. 입니다. 그리고 시도지사와, 그리고 여기 애매한 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대도시시장이 있냐 없냐. 대도시. 이거 50만 넘어간다는 첫 번째 동영상 찍었다. 그러니까 대도시, 광역시 말고, 광역시는 100만이고 인구가 100만 이상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인구 50만 이상이면은, 자 그러면 수원, 안양, 부천, 성남, 입니다. 여기 주변에 포항도 있을걸, 창원도 인구 100만 넘는다고 사실은. 그래서 거기도 그냥 대도시라고 하는데, 춘향이 살고 있는 전주도 거기도 인구가 50만 넘어. 입니다. 한 7, 80만 명 돼. 여기입니다. 엄청 커. 여기입니다. 자, 이런 대도시 시장도 들어간다. 대장 들어간다. 요놈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나왔다. 그리고 이제 국가 또는 국가계획 이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토교통부 장관, 저기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 안동이라고 하더라도 나 거기 사업하고 싶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계획하고 관련되거나 국가가 해야 되거나.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지정권자. 근데 얘는 그냥 무조건 약방의 감초보다 더 심하게 뭔 얘기만 하면 지정권자. 근데 딱 하나, 환지계획, 토지를 어떻게 돌려주겠다. 자, 이거 그냥 곱게 어떻게 돌려주겠다 그러면 순순히 받을까요? 그리고 제대로 줬는데 적다고, 그리고 왜 옆에 순돌이 엄마는 좋은 땅을 줬냐고, 난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또 땅을 적게 주냐고, 뭐 증환지 가만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예 환지 부지정, 왜 또 환지를 아예 지정 안 해주고 나는 돈 주냐고, 난리가 없다는 겁니다. 난리가. 그러면 윗분들이 본인들이 할까요? 모냥 빠지게, 국장이 모냥 빠지게 할까요? 아래 것들한테 네가 해라. 그러니까 이제 요 환지만큼은 시장, 그리고 군수.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자, 시장, 군수 누구라고요? 구청장. 제일 쫄다고. 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안동 같으면 이제 경상북도 도지사 지정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근데 안동시장 뭐해라? 너는 환지계 승인이나 해줘라. 그러니까 이게 머리 아프니까. 그리고 아주 자세한 내용일 건데 여기는 요 깨돌이들이 둘이 딱 쏙 빠졌다는 겁니다. 자, 국가로 봤을 때 가장 짱, 그리고 두 번째 제2인자 요놈들이 쏙 빠지고 제일 꼬레비한테 환지계 네가 인가해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이 다 이렇게 끝나고 나면 준공검사. 자, 준공검사 항상 이렇게 검사 완료했다 봐라 하고 이제 공고하고, 그리고 저희 보고 싶어요 하면 이제 열람, 뭐 이런 절차는 항상 편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도시적 말고요, 아까 이렇게 이제 도시적 외, 아까 관리, 그리고 농림, 그리고 이제 자연환경 보존적 거의 잘 안 하긴 한데 하면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적은 도시적이 아니죠. 그럼 이제 저기 개발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지역이 될까요? 도시적. 맨날 의제. 요소로 귀찮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시험 문제 내지도 않아. 너무 당연해갖고 도시지역으로 아예 결정 용도를 바꿔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농림지역에서 뭔 건물이래요? 아니, 도시지역 될 거예요. 도시지역으로 결정 아예 고시 돼서, 그리고 다시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그 복잡한 절차를 갈 필요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시 된 걸로 볼 거야? 할 거 없어. 나 의제. 그래서 바로 사업해. 근데 이제 또 무질서한 난개발이 막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 뭐 나왔지, 그입니다. 그죠? 지구 한 문제도 반드시 나온다는 거. 이거 갑자기 또 시효가 얼마더라? 3년인가? 20년인가? 1년인가? 벌써 헷갈려 죽겠지. 이럴 겁니다.
지구 단위 그리고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도시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난개발 꼼짝말 얼음 본다고 했습니다. 얼음. 그리고 내 말 들으면은 건폐율 용적률 특혜 훅 올려줄게. 150, 200 이런 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도 이렇게 정하고 그다음 계획도 수립해서 요거 수립된 거야. 꼼짝말 어디 난개발들이 여기 띄우려고 난리를 쳐게 됩니다. 요 계획대로 해. 안 그러면 교도소 보내볼 거야. 3학년 3반입니다. 이런 것들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진짜 다 전부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정말 여기는 진짜 한 4개, 5개 요거 맞춰야 돼요, 진짜. 도시개발법에서 틀려져 버리면 어디 가서 맞추려고. 자, 국토법은 딱 반이라고 합니다, 진짜. 너무 그냥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국토법을 잘 알아야 땅의 가치를 알고 전반적인 거를 알고 그리고 이제 옆에 하고 이제 할 때 또 말이 통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법을 모르다 보니까요 나중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 하는데 가차자고 해서 한 3명 묶었더니 도저히 한 명이 못 알아듣고 맨날 설명만 해달래. 제 빼라고 해갖고 빼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공법을 몰라갖고 억울하게 저것들이 나를 왕따 시켰어요. 진짜 그런다고 합니다. 진짜 못 알아들으면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거 그냥 자기가 빠지지 그냥 모양 빠지게 계속 해보겠다고 이제 배워보려고 그렇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잘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거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만나봅니다. 자, 그럼 이제 190페이지로 와서 영어는 따로 볼 거 없고요. 그리고 저번에 마지막에 조금 봤지만 이제 191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가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191페이지 이제 거기 여러 번 나왔던 거 아마 올해도 나올 거야. 올해가 35회야. 그입니다. 작년에도 나왔어. 그입니다. 먼저 2번으로 내려오시고요. 1번. 그리고 두 번째 줄 바로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은 여기도 개발 구역을 그죠? 구역을 먼저 정해 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계획에다가 개발 계획입니다. 또 예비처럼 얘기하네. 맞아. 포함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당장 계획에다가 넣기가 어려우니까 구역을 정한 다음에 나중에 요거는 4개는 넣을게요. 그 4개를 자꾸 시험 문제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도 문제가 아닌 거 뭐니? 인 거 뭐니? 찾아보라고 인 거 뭐니 하고 찾아보라는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또 나올 거야. 아니 박스에다가 넣어놓고 찾아볼래? 경련 디귿 니을 중에서 뭐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그러면요 13번까지 쭉 볼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8번에는 원형지 좀 생소하게 나죠. 원형지 원형 그대로의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엉망인데 딱 기반 시설만 넣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좀 싸게 주는 땅 그런 것들을 원형지, 반대말은 기성토지. 나중에 저기 나올 거야. 거기도 이제 시험 문제 하나씩으로 잘 언급을 한다는 겁니다. 말이 어렵지 하면서 약 올립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도 예외 아니고요. 14번 쪽으로 와보시니까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왔다입니다. 근데 저기 비용 기반시설 비용 이런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아주 자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 문제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구역 아니고요. 저 밖에 아까 이렇게 구역을 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밖에입니다. 자, 밖에 지역의 기반시설 이놈의 기반시설 어디 가든지 맨날 나오잖아요. 생활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기반시설 도로 학교 공원 주차장 수도 하수도 이런 거기입니다.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밖에다가 그러면 당장 비용이 얼마 이렇게 나타날까요? 아니죠. 애매하잖아요. 모르겠잖아요. 당장 못 넣겠잖아요. 딱 읽어보자마자 감 온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자, 중요한 문장은 비용, 비. 자, 제일 앞에 있네. 비. 자, 비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시고 비용 부담 계획.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할 비용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나중에 계획에다가 포함시켜도 된다는 겁니다. 당장 포함시켜야 된다. 그러면 X. 아니 모른다니까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거 쭉 읽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냥 비용, 기반시설, 비용 요 정도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보실까요? 그리고 토지나 건축물 엄청 많고요. 그리고 막 소유권 외에 여러 가지 권리 있네. 그건 안 바꾸니까 보지 말고 입니다. 자, 물건이나 권리.
그런 세부적인 목록입니다. 이거 다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권리는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나중 저기 끝에 세부 목록 네 글자 꼭 밑줄 해놓으시고, 자, 세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입니다. 그리고 이제 16번째,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경제적인 약자들한테 임대주택, 보증금 싸고 월세 싸고 입니다. 자, 주변에서 월세 얻을 때 1000만 원에 500, 막 50만 원 이럴 건데 한 200 내고 그냥 월세 10만 원만 내, 이러면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죠. 중요하다 보니까 당장 못해. 그래서 임대주택, 자, 임대주택 꼭 밑줄 해놓으시고, 자, 임에다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자들도 생각하자.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있는 거 아니냐 그입니다. 그다음에 17번째는 자, 좀 이따 내용에도 이제 순환개발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자, 순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해 놓으시고요. 자, 순환개발은 한꺼번에 다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요, 먼저 A블럭 먼저 하고, 그 다음에 B블럭 나중에 하고, C, D 이렇게 뺑뺑이 순환해서 하는 방법 당장 진짜 모르겠죠. 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넣어도 된다. 그러면 자, 14번째가 B 그랬으니까 그냥 B 세수님 이렇게 앞글자를 따갖고 이런 식으로 4개, 세순이 아니래, 비세수님 이렇게 앞글자를 꼭 따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남았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세히 볼 거고요. 공모하여서도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네. 근데 여기다 갑자기 없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저거 다 안 써주고요. 딱 한 줄 두 줄로 해가지고 있다 없다를 살짝 바꿉니다. 그럼 이제 가로 1번에 그냥 제목에다가 오 해놓든지, 그리고 저기 4조라고 돼 있는 제일 끝에 있다에다가 동그라미 없대 이러면 X렉입니다. 그리고 공고 이런 거 잘 안 내. 한 번 이상 공고하고, 공고도 또 90일 이상으로 하고 오게입니다. 그거 숫자 안 바꿀까? 여기 잘 안 바꿔. 이런 숫자 아니요. 게입니다. 그리고 변경할 때도 또 지정권자 나왔죠. 좀 이따 맨날 나올 건데 지정권자한테 승인 받아라.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거 나왔다. 아까 원칙은 구역이요 아니면 계획이요? 계획부터. 그러니까 요 문장으로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거기에 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구역을 지정하려면, 그러니까 요거는 사전에 먼저 주의깊게 먼저라는 소리야. 개발 계획을. 그러니까 차라리 원칙에다가 아까 우리 칠판처럼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숫자 1을 써놓고 2번 해놓고 구역 지정,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원칙은 안 내. 비싼 땅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요, 이런 겁니다. 근데 예외 그 박스 앞에다가 별표 2개, 완전 3개값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방 봤던 것도 하나, 그리고 여기도 하나, 이 둘 중에서 반드시 무조건 나오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예외, 그러면 쭉 중간 넘어가서 첫 번째 줄을 저 끝에 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밑줄 해놓고 번호 1번 이렇게 써놓으면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아, 구역부터 꼼짝 못하게 해놓고 오게입니다. 기습 공격입니다. 어디 그냥 오려고, 어디다가 사과나무 심으려고 입니다. 어디다가 건물 지으려고 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볼까요?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그러면 개발 계획 밑줄 해놓고 번호 1을 써놓으면 좋겠네요. 거꾸로지 입니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지 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보존 나오면 안 된다. 그럼 오른쪽 공부에다가 보존 녹지 X. 아니, 녹지를 진짜 보존해야 될 보존 녹지에다가 시멘트를 다 발라버린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고 일어나면 콧구멍이 시커멓고 우리는 폐병 걸려갖고 다 죽고, 폐병이 엄청 고통스럽대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숨쉬기도 어려운데 그입니다. 그래서 자연 녹지 맞지, 싼 땅, 그리고 생산 녹지 아까 봤지, 하다 보존 녹지 없다. 그입니다. 그리고 도시적 외, 거기다 가로 해놓고 아까 관농자, 그죠? 관농자, 도시적이 아니란 소리야. 싼 땅, 관리, 농림, 자연환경 칠판에도 있다. 그입니다. 그리고 4번 조심하세요. 요거 퍼센트를 살짝 바꿨대요. 하다 징한 것들. 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말도 한번 잘 보셔야 할 게, 일단은 어느 정도 이렇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그 세 개 개발할 수 있는 비싼 땅이 있는데 퍼센트를 잘 보라는 겁니다. 이거 숫자만 바꾸는 게 아니라 문장을 확
이상하게 뜯어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나 먼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비싼 땅이지. 근데 전체에 섞어져 있는데 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얼마라고요? 30? 근데 이하. 그럼 거의 대부분 자연 그리고 관리 이런 것들이 60%. 그러니까 딱 이하니까 한 69 정도 가겠지. 69.999 이렇게 가겠지. 딱 30은 들어가니까 주상공 딱 3개네. 3 생각나야 되겠네. 요걸 40으로 바꿨대요. 그러니까 아주 쓰러져요. 이제 20으로 바꿀지 모릅니다. 얼마라고요? 30. 정말 30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여기다가 장난질 했네. 장난질 했다네.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아예 그냥 꼭 넘어가고 어째 답이 없대 하다가 떨어졌다네. 하셔야 됩니다. 아주 환장하겠어요. 저것들이 문제를 내는 것도 그냥 정말 짜증나게 이거 뭔 재미가 있다고 저런데요. 근데 이거 중요한 숫자니까 그렇다니까요. 내는 이유가 있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 이제 국장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실시를 하는데 또 가로를 자 의외로 이제 4번을 많이 냈지만 얘도 조심. 근데 자연환경 보존적은 그러니까 뭐 균형 발전 그걸 핑계로 자연환경도 갈아 엎어버리겠대요. 이건 너무하지. 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3번에는 있긴 있었다. 근데 여기는 지역균형 발전 그 목적으로 자연환경 보존적도 갈아 엎을래. 그건 안 돼.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포함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 제외에다가 동그라미 놓으시고 자연환경 꼭 밑줄 한번 해 놓으세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시끄럽다는 환지 방식 나왔다. 입니다. 여기도 이제 가로 2군데다가 가로 넣기 해갖고 찾아볼래 맞는다. 요것도 모르면 아주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놈의 2분의 1 어디 있었지? 앞에 있었지? 뒤에 있었지? 그리고 또 요걸 살짝 바꿔갖고요. 시험장 갔더니 총수가 또 앞에 있습니다. 그냥 문제 보지도 않고 그냥 교재에서 봤다고 또 아는 문제 오랜만에 나왔다고 철삭방정을 떱니다. 그래서 면적이 먼저 나왔는지 사람이 나중에 나왔는지 잘 보라는 겁니다. 꼭 여들 안 줘. 출전들 아주 저거 못된 것들이요.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면적. 2번째 줄로 바로 오시고요. 면적은 얼마라고요? 면 3. 그죠? 면3 그래야 되나? 면3. 자, 면적이 중요하다고 해서 면적이 크다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전들은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낸 적이 있었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니까 이제 사람. 우리 이제 면적은 객관. 그리고 사람을 주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 총수는 총은 여기다가 또 3분의 2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얼마? 2분의 1 면삼총이 오늘 가면서 그냥 막 혼자 떠들어야 됩니다. 제가 공부하더니 이상해졌어? 괜찮아. 안 이상하면 이제 합격 못해.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 나왔다. 이제 여기 갖고도 시험 문제를 많이 냈었다. 국가도 저 위에 있는 동의를 얻어야 된대요. 국가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 그입니다. 자, 동의생략. 그리고 2번째 줄에 국가, 지방, 딱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거기에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없다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총에서 모여서 손 들었대요. 그럼 받은 걸로 본대요. 동그라미 2번은 잘 안 해도 자, 이번에 국가 동의 받냐, 안 받냐? 엄청 냈대요. 그입니다. 거기도 별표 한 2개는 해놓으세요. 국가는 동의받을 필요 없어. 국가를 못 믿니? 그럽니다. 그렇죠. 국가는 믿을 수 있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리고 동의수 산정에서도 여기 아주 지뢰밭입니다. 자주 내요. 국, 공유지, 아까 3분의 2. 그리고 2분의 2 할 때 국가, 그리고 공, 지방자치단체 땅, 국공유지를 포함하냐, 제외하냐? 얘도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제외한다. 이렇게 냈었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포함한다. 근데 왜 그런데요? 법이 그렇대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발. 입니다. 거기 포함에다가 동그라미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아래 보면 죄다 한 사람이래. 왜냐면은 여러 사람한테 주면요 사업성이 나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다 그냥 한 놈이야. 요거 나중에 또 볼 겁니다. 그 다음 뒤로 자꾸 부합해라.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맨날 봤었던 거.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196페이지에서 우리 문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문제가 아주 그냥 올해 이렇게 나오지. 아마 또 올해 이렇게 나올 줄 몰라. 바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괴에게 포함시킬 수 있는 아까 4개의 비세수님 그거라는 겁니다. 근데 있는 거 하나로 고르래요. 있는 거. 그러면 환 없었다. 복은 없었다. 원형지
원형 탈모 없었다. 그입니다. 아까 7번인가 있었지. 그입니다. 그리고 4번 봐봐봐. 비세순 임. 그죠? 임대 주택. 정답 손들고 있네. 답 몇 번? 4번. 아주 발가락으로도 풀었다. 그입니다. 답은 4번. 그리고 2번 보실까요? 바로 아까 구역을 지정해놓고 이렇게 예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 전에도 냈다니까요. 2번씩이나 냈다고요.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뭐냐요? 아까 공모하면은 나중에 계획을 수립해야지 아직 사업할 사람도 없는데 누가 계획을 짜? 이러니까 야 맞고 자세히 안 나왔지만 그리고 자연 맞지? 세 번째 도시적 왜 맞지? 대강 봐야 된다고 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실까요? 아까 균형 발전 박스에 있었지. 그리고 5번 한번 와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거지역이 근데 상공 빼버린 거야. 주거지역이 전체에 그리고 면적의 100분의 40인 실무가서 그런 소리 할래? 얼마요? 30 그래야 되는 30.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197페이지 요까지는 무조건 한 개 두 개 나오고요. 또 여기도 나와. 이제 구역 정하러 간다. 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칙에 나왔네요. 맨날 그냥 99.5% 그냥 무조건 지정권자. 거기 사업협입니다. 누구라고요? 바로 시도지사 옆에 대도시시장을 좀 조심하세요. 딴 놈 말고요. 대도시시장, 수원시장님 죄송해요. 박스죠.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대도시시장도 지정권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냈었다는 겁니다. 없기는 왜 없어? 근데 요 놈을 잘 안 봐놓으시면은 있었나 없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고 머리를 다 쥐어 뽑아보세요. 생각이 나나? 안 나면 죽어도 안 납니다. 그리고 2번에서 또 냈었는데요. 그러면 2개 이상의 시도에 또 걸칠 수도 있겠네. 맞아. 게임이다. 우리 이제 경상북도하고 저기 대구하고 막 거쳤네. 그러면 대구시장이 할 거요. 경상북도 도지사가 할 거요. 근데 여기다가 협의를 딱 빼버리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꼭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아니라고. 일단 둘이가 먼저 협의를 해보라고. 그리고 이제 두 놈이 협의가 안 되면 아주 그냥 대급박 깨지고 있으면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 보실까요? 협의하여. 두 번째 줄에 딱 중간 협의하여. 협의에다가 꼭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고요. 근데 협의가 안 되면 바로 국장이 이런 게 아니라 뭐 협의부터 먼저 하라고 입니다. 협의부터 먼저 하라고 했다. 근데 협의가 잘 되겠니? 안 될 거야. 아주 머리끄댕이 또 잡고 있을 거야. 입니다. 그러면 저 뒤에 볼까요? 이렇게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거기다 2를 좀 써놓을까요? 아까 협의에다가는 숫자 2를 좀 써놓고 아 순서 이때 맞아요. 이런 거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매년 문제감이에요. 그래놓고 또 뭐라고 했냐면요. 면적이 큰 시도지사가 한다. 이런 소설도 또 써놨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면적 얘기 있니? 면적이 큰 사람이 있니? 아니 둘이 가위바위보 시킨다. 이제 이럴 겁니다. 자, 어이없네. 기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또 무슨 추첨 큰일날 소리 하고 있습니다.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스 앞에다가 별표 2개. 아주 여기 단골이다. 단골 기하셔야 됩니다. 아주 내고 싶어서 근질근질 하다고 출제원이 전화해줬네요. 기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요. 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하여튼 뭐 국가 얘기만 나오면 지방이 할 겁니까? 국장. 국가. 그 다음 두 번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 국장 친구입니다. 저기 행정안전부가 교육부가 노동부가 바로 장관이 야 그 사업 좀 해줘. 근데 조심하시게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다가 30만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죠? 친구 아이가 자, 친구는 빈손으로 가는 거지 뭐 싸들고 가야 됩니까? 아니라고요. 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자꾸 30만 아니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0만원으로도 가능하다. 개인 또 어디 주책 맞게 또 30만원 생각나갖고 안 된다고 자꾸 글이 냈다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요 3번에다가 좀 동그라미 칠까요? 공공기관의 장. 근데 공공기관의 장은 저기 LH 등인데 하급입니다. 완전히 국장에 그냥 눈도 못 쳐다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의 장 너는 올 때 빈손 오지 말어.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 정부에서 좀 돈을 만들어서 낸 그런 기관, 입니다. 무슨 공단 막 이런데, 입니다. 장이. 그리고 올 때는 빈손 오면 안 되고 얼마라고요? 30만. 또 여기다가 숫자 바꿔갖고 20만 이런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30만. 아주 별짓을 다 한다. 진짜. 입니다. 근데
내가 그걸 알고 있으면은 장난하고 있네 해갖고 금방 답 찾습니다. 그래서 30만 이상으로, 그리고 국가계획과 밀접한 국가 얘기 나오면 하여튼 무조건 장관한테 가. 이제 면접 들고 가. 면접 하셔야 됩니다. 아까 바로 앞에도 봤자 협의가 안 돼. 둘이 그냥 아주 시도지사가 머리끄댕이 잡고 맨날 둘이 그냥 대급박 깨져갖고 병원에 둘 다 누워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둘만 동그라미 놓으시 가요. 그리고 천재지변이래요. 그러면 국가가 등장해야죠. 그입니다. 그래서 막 글자만 따갖고 국중공둘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도 3번 조심하자. 자, 3번이 정말 제일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면적 아무데나 그냥 갖다가 집어넣고 그냥 1번에다가도 면적, 2번에다가도 면적, 4번에 5번에도 면적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면적은 누구만이라고요? 공공기관의 아래 것들 올 때만 그놈들만 선물 들고 와라. 30만 개입니다. 아니 귀찮게 5만 갖고 오냐고 개입니다. 그 다음에 구역 지정 요청하는 사람 시장군수구청장 지가 지정 못하니까, 그리고 제안도 할 수가 있고, 이것도 나중에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아까 공공기관 받지 30만 이상 국가계획과 밀접하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안도 할 수 있고, 장관님 해주세요 라고 공공기관이가 제안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오른쪽에 이제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니까 이제 구역 지정하는 절차 조사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리고 의견 청취 이쪽은 잘 안 냈대요. 왜요? 저기 앞에 기본 광역 거기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여기입니다. 자, 구역 지정할 때 함부로 하지 말자. 여기입니다. 그리고 또 공청회를 개최해갖고 주민들한테 의견도 듣고, 그리고 자, 오른쪽에 201페이지에 100만 원 약간 중요한데요. 100만 이상 축구장 100개, 축구장이 하나당 만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것은 뭐를 개최하라고 했습니까?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제 서울에 이제 관심 없겠지만 우리 마곡이 336만 제곱미터였습니다. 그놈들은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를 했겠다. 그리고 이제 원주에서도 이제 바로 이제 요번 주에도 원주 강의하고 왔는데 원주도 360만이었습니다. 원주 혁신 신도시입니다. 거기도 꽤나 크네. 여기는 공청회를 개최했겠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판교는 890만입니다. 엄청나네. 정말 그래서 판교가 분당의 막 집값을 앞지르고 난리가 없고 게입니다. IT 업계 게입니다. 그 다음에 협의 거치고 심의 거치고 신중해라 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맨날 봤던 거 협심하면서 협심증 게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202페이지에 자, 이러니까 요까지 2개, 3개 안 내겠냐고. 낸다고요. 자, 먼저 구역지정 면적인데 면적도 꼭 보실까요? 누구는 3만, 박스 아래로 와볼까요? 또 박스 앞에다가 별표 2개입니다. 그 색깔 있는 그 박스 개입니다. 먼저 주, 상 다 놔둬버리고요. 누구만 3만, 그죠?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입니다. 삼돌이 이러면 이제 안 돼. 그입니다. 하여튼 우리 공장에 이제 공업지역 공장에 3만 개입니다. 3만 제곱미터 이상. 3배 크네. 딴 놈들 다 만이네. 근데 도시지역 왜 볼까요? 그럼 관농 그리고 자 관농자입니다. 얼마? 30만. 아까 공업지역에 10배 더 크네요. 여기입니다. 엄청나네. 그리고 아래 10만 하나 있는 거 조금 눈여겨보자. 근데 위에 주로 도시지역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공업지역 얼마요? 그겁니다. 그리고 자, 오른쪽에 이제 203페이지 제일 아래에 아까 우리 봤었던 거 도시지역 봤지. 그리고 난개발 때문에 지구 단위 아까 관리도 농림도 의제된 거야. 다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다 구역을 지정하면은 의제된 걸 하니까 다시 결정 그 어려운 승인 절차를 거칠 필요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개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해라? 허가 받아라. 요거는 다른 내용들이 아니고요. 우리 이제 앞에서 봤었던 거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은 어디서 쌓았지? 몇 개월 쌓았지? 농림지역에도 물건 쌓는다고 허가 받아? 안 받아. 그럽니다.
자, 그런 거 위주로 개발의 행위가도 반드시 나와.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기득권 보호에 조금 조심하실 게 지금 현재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부터 갑자기 하지 말래요. 구역 지정한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득권을 보호해야 됩니다. 하여튼 어디 나라님도 법도 못하게 하는 게 기득권. 이미 권리를 얻어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3층 올렸는데 올리지 말래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조심하실 게 신고 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너 실무 가서 그런 소리 할래? 205에 가로 5에 딱 중간에 네 번째 앞쪽에 볼까요? 신고 한우. 그 신고에다가 꼭 동그라미 좀 해놓고요. 거기 한다 55입니다. 근데 이거 안 보면요, 아, 기득권이 있었으니까 사업을 그냥 계속 할 거야. 아주 혼자 소설 야무지게 쓰고 있네. 입니다. 실무 가서 대형 사고 치고 있네. 기하셔야 됩니다. 날짜도 있구만. 그리고 원상 회복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회복 아예 돌려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너스로 저렇게 교도소도 보내고 3학년이라고 3학년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수받지 공인중개사법상 최고형입니다. 자, 그 정도로 교도소 보낼 거야. 3년 무거운 겁니다. 그 정도로 난리 나입니다. 1년만 그냥 가벼워 보이는데 3년이면 중형이에요. 중형입니다. 자, 큰일 안 되니까 우리 자격 취소는 안 되지만 이제 나중에 막 크게 문제가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뒤에 이제 206 분할도 가능하고 결합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거 자꾸 안 된다 이러니까 조심.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게 206페이지에 요건 꼭 보고 합시다. 이제 다 왔다. 자, 먼저 여기도 계속 수립을 안 해요. 뭐를 계속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개발 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됐는데,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안 하네. 사업을 실시 계획 수립을 안 내. 그러면 너 하지 마. 그래야 되겠죠. 아니 어떻게 계속 놔두냐고. 그입니다. 하여튼 우리 사업에서는 시간이 돈입니다. 그입니다. 우리 재건축 멈춰버리면 둔촌 주고 12,000세대가 1억 8천을 그냥 냈대요. 그냥 냈대요. PF 대출 잔뜩 나가니까 아니 어떻게 1억 8천이나 추가 부담금이 아니라 그 정도라고요. 하지 마. 자, 그럼 이제 박스 1번 해보실까요? 그거를 몇 년 이렇게 바꾸고 아주 자, 지은 리을 기하셔야 됩니다. 일단 지정 이렇게 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몇 년? 3년 거기 가로 할 거야. 그리고 먼 게 실시계획. 이제 좀 이따 사업시행자와 개발계획 그러지 말고 그건 옆에 있어. 실시계획에 인가를 안 받아 너 사업할 생각 없지. 하지 마. 없던 걸로 해버립니다. 그거 빨리 사업을 해야 되겠네. 3년 안에. 아까 민간 공공 그리고 207페이지 보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말고 아까 구역을 먼저 정하고 나서 아까 예외 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인데 우리 지정권자가 주무시는지 개발계획을 수립을 안 하시네. 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또 3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 먼저 1번 박스에 어렵습니다. 구역. 자, 구역에다 밑줄 한번 넣으시고요. 그리고 저기 중간 바로 넣어가면 개발계획이 있네. 구역을 먼저 정하고 아까 기스 나서 그리고 개발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근데 개발계획을 수립 안 해요. 개발계획을. 아까는 실시. 얼마라고요? 아니 1번. 그죠? 2년. 아주 욕을 한번 해줘. 아주 2년 해야 된다. 개발 계획도 수립 안 내. 구역만 딸랑 정해놓고 개발 사업 한다고 하더니 그런 계획 자체가 없어요. 저거 지정권자 저 사람들이 2년 아주 요거들만 하네. 2년. 근데 2번은 아까 봤던 거하고 그냥 비슷해요. 개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냥 실시계획. 자, 실시계획 그럼 몇 년이더라? 3년. 근데 면적이 330만. 축구장 330개. 그 정도 이상이면 너무 크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일어나 저러나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5년. 5년. 그러니까 2년 조심해라. 2년. 욕하는 거 조심해라. 개발 계획을 수립을 2년 동안 안 해. 그러면 역 얻어먹고 아예 사업 자체고 뭐고 아무것도 도시개발 사업 자체도 없는 겁니다. 근데 아까 실시계획은 이미 개발 계획은 있고 구역도 정해놨고 좀 달러 사업시행자가 그거 어려워. 여기 출전들이 요놈 어려우면은 요놈을 내려고 아주 발광을 한다. 발광을.
그리고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08 당연한 소리 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뒤로 넘겨보시면 210페이지에 한번 이제 간단하게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갑시다. 1번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32회 때네. 그나마 최근이네. 따끈따끈하네. 입니다.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박스에서 한번 골라볼래. 입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시도지사. 정할 수 있죠. 머리끄댕이 잡으면 국장이 아니라 협의해라 먼저. 그리고 이제 니은번 때문에 낸 거야. 니은번 때문에. 니은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아주 환장하겠네. 대도시 시장. 그죠? 가요. 그러면 1번 너 저리 가. 그입니다. 그리고 2번 너도 저리 가. 기억이 왜 없어? 3번 너도 저리 가. 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자, 니은 됐고 이제 디귿. 왜 디귿에서 고민하시나요? 4번도 봐라. 디귿 있고 5번도 디귿 있고 국장이 있다는 거는 금방 알았고 아까 국중공둘천 하면서도 봤잖아. 머리끄댕이 잡고 협의가 안 되면 국장 등장하셔. 게임입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고민하지 말고 근데 1번 봐봐봐. 토지, 주택, 공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근데 들어간다 그러면 5번이라고 하고 또 내다 피했고 답은 몇 번? 4번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3번으로 한번 가보자. 33회 아주 점점 따끈해지네. 작년도가 34회였어. 게입니다. 바로 개발구역을 국장이 국중공둘천 했었던 오지선 단대기 너무 좋잖아요. 딱 베껴놓고 정말 그대로 법전 베껴놨습니다. 그래놓고 숫자만 깐죽깐죽. 자, 먼저 지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하지. 근데 안눈거래. 자, 먼저 국가 맞지? 중앙 맞지? 이게입니다. 그죠? 친구 아이가 요거 해줘. 그러면서 면적 없어. 그리고 3번 보세요. 3번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사장이 20만 이렇게입니다. 선물 그죠? 선물 들고 올 때 30만이라고 했지. 저거 그냥 소금 뿌립니다. 뭐 어디 20만 갖고 와갖고 뭐 여기다가 지정해달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 입니다. 여기는 X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천재지표 맞고 그리고 머리끄댕이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맞네. 계획입니다. 알면 너무 쉽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음 시간에 얼른 갑시다. 조금 프린트물 한번 봐주면서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요까지 무조건 2개 아니면 3개. 벌써 반 했어요. 이제 조금만 하고 이제 집에 갑시다. 예.